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6월 21일 하지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가운데 밤의 길이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실상 정치 대선 도전 선언한 이후에 첫 번째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의 위기죠. 안으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이동훈 논설위원이 대변인 된 지 열흘 만에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동훈 대변인이 건강상 이유다라는 식으로 뭔가 참 어수선한 그런 내홍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환이 있죠. 그동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파일을 갖다가 차곡차곡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사건 파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하는 X파일이 여의도 인근에 빙빙빙 나돌고 있으면서 드디어는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씨, 시사평론가죠. 장성철 씨에서 그건 내가 보았더니 한마디로 이거 터지게 되면은 그 네거티브 방어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다. 결국 윤석열 씨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손절하는 분위기. 거기에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이거는 나는 사실 장성철 2018년 이후에 3년 동안 왕래도 없었어. 나는 몰라. 내가 배우라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돼. 장성철 씨도 내가 저 김 대표님 하고 슬하 떠난 지 3년 됐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김무성 전 대표와 장성철 씨가 완강하게 김무성 배우설을 부인하는 모습 보면서 마치 용팔이 여기에다가 금 안 묻어놨다 하는 그 어떤 우스갯소리가 절로 떠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마침 보니까 오늘 오전에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윤석열 38, 이재명 25, 이낙연 12.2, 윤석열과 이재명 차는 13%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18, 19, 지난 금, 토 양일간 여론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동훈의 사의 표명, 그 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장성철 씨의 윤석열 X파일 그 이야기, 오죽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내부에서 수류탄을 터트린 그와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네거티브에 시달릴 텐데, 나에게는 금낭산계, 즉 제갈량 같은 비단주머니 3개가 있다. 내가 그 비단주머니 3개를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시면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지금 입당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괜히 뜸들이지 말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금낭산계 첫 번째 비단주머니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주어야 할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된 이후에 계속 일관되게 해온 이야기를 보면은, 윤석열 너 8월까지 빨리 입당해. 입당해서 빨리 우리 버스에 타야지 여러 가지를 보호받을 수 있어. 그 말 외에는 한 것이 없는 거로 보아서는 그 금낭산계, 즉 이준석이 갖고 있다는 비단주머니 3개도 제가 보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들어와라. 들어오면 우리 당내에 있는 팀, 그러니까 흑색선전 대응팀을 동원해서 막아내겠다. 그런 정도
왜 뭐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요즘 뭐 이준석 씨 6월 11일 당 대표 취임한 이후에 열흘 동안 한 거 보면 뭐 별 뾰족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여전히 보면 30대 젊은이답게 뭐 강남 가서 사람들 즉흥 뭐 시민들과 토론하고, 그럼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지 그건 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준석 씨도 보면 10년 넘게 그 방송 맛을 보았기 때문에, 방송 맛을 보게 되면요, 뭐 저도 막 한때 뭐 5년 넘게 뭐 흔한 얘기로 종편의 황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오며 가며 아는 사람 아는 척 해주고, 밥값 내주고, 심지어 택시 타도 택시값 안 받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아이고 황태순 씨 하면 사람이 홀라당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씨는 지금 당 대표로서 자기가 실제 금낭상계가 있다면은 지금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그 비단 주머니 하나를 까서 윤석열, 좀 곤경에 빠져있는 윤석열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빚을 줘야 되고 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도 어떤 고마운 마음에, 또 그리고 실제 국민의 힘이라는 100명이 넘는 거대 야당의 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날로 100명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갖다가 보다 빠르게 고쳐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하나하나 우선 김무성부터 한번 따져보겠고요. 그 다음에 금낭산계 제가 이준석 씨가 제공하지 못하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과거 1997년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그때 있었던 제가 비화, 뭐 물론 박찬원 전 의원의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 소상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까지를 갖다 묶어서 실제 윤석열 씨가 지금 이 첫 번째 맞이한 위기를 갖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반기문 효과, 반기문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김무성 씨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재빠르게 박근혜 대통령을 손절하고, 그 당시 지지율 1위였던 반기문을 재빨리 영입하여 정권을 갖다가 영속하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려 들었습니다. 잠깐 2016년 6월 둘째 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앞서 나가죠, 반기문이. 그러니 김무성, 당시 김무성 의원은 반기문을 갖다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하에 박근혜를 탄핵 소추시키고, 그래서 사실상 축출한 다음에 반기문이 2017년 1월 초에 들어옵니다. 1월 초에 들어와서 3주 동안 헐레벌떡 뛰다가 결국 21일 만에 자빠지게 됩니다. 2월 1일이던가요? 아마 그 자빠진 날이. 자빠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김무성, 그 다음에 김무성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 앞장섰던 56명의 의원들은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 왜?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3월 10일 날 이루어졌을 경우 5월 10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씨가 2월 1일 나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순간 2, 3, 4, 100일 후면 대선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오로지 반기문만 믿고 가다가 와장창 반기문이 무너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지림멸렬해버렸어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김무성 입장에서는, 이건 제 짐작입니다. 혹시 또 뭐 김무성 대표 그거하고 역정내지 마십시오. 김무성 대표나 또 그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씨나 이심전심으로, 그래 지금 윤석열 X파일 문제를 차라리 지금 꺼내자. 지금 꺼내서 이것을 갖다 윤석열이 버티고 이겨나간다면은 윤석열한테 계속 배팅을 지르고, 만약에 윤석열이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자빠진다면은, 즉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당장 6월 27일 날 뭐 정치 선언하겠다는 것이 7월 10일로 미뤄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냥 마치 배 잔방에 방귀 빠지듯이 스르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물, 뭐 최재형이 되었던,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 아니더라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거기다 또 새로운 인물이라 쓴 윤희숙, 뭐 이런 사람들 갖고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11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내일 뭐 의총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굳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11월 8일 이전에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윤석열이 그야말로 반문재인 정서를 갖다 온몸에, 반추미애 정서를 온몸에 끌어안고 쭉 가다가 갑자기 펑 하고 사라져버리면 나머지가 그야말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이 백신이 될지, 즉 윤석열에 대한 백신이 될지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독약, 이른바 안락사시키는 그런 독약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주사를 놓자라고 최소한 김무성, 장성철 그리고 또 그 몇몇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그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기문 효과가 가장 결정적으로, 반기문 트라우마가 김무성을 비롯한 2017년 완패했던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준석,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금낭상계, 즉 비단주머니 3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비단주머니 뭐 주머니만 있지 아마 그 안에 별 뾰족한 그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97년 10월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 그때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가 모시던 박철원 자민련 부총재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 김대중 총재와 박철원 의원은 이미 박철원 의원이 94년 감옥에 있을 그 무렵부터 서로 저와 박철원 측의 저와 김대중 측의 이강래, 나중에 보면 삼선 의원도 했고 도공사장하고 그 전에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되자마자 안기부 기조실장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바로 그 이강래입니다. 이강래는 저하고 대학원 조교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습니다만 이강래가 그 당시 94년부터 저와 이강래가 그야말로 밀사가 되어서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의 박철원 부총재 간의 어떤 비밀 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죠. 90년 10월인데 헐레벌떡 이강래가 뛰어왔습니다. 보자고. 만나는 그 비밀 장소에서 만났더니 이강래가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 하니까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회창 후보 측에서 강삼재 사무총장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 640억 비자금서를 갖다 터뜨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만큼만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수사하라. 김대중 후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고, 그 최측근이었던 이강래 헐레벌떡 저한테 달려와서 쪽지를 갖다가 펴보면서 김대중 우리 그때 DJ가 박 부총재에게 비밀리 빨리 이 3가지를 알아달라, 꼭 빨리 답을 해달라.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이번에 강삼재가 이와 같은 폭탄 선언을 한 그 배경엔 누가 있는지, 두 번째,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좀 알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강래한테 되물었습니다. 아니 형네 캠프에도 검사 출신의 대변인 박상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천 의원은 DJ 정부 일대 초대 법무장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강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박상천 선배가 검사 출신인 건 사실이지만은 검사 생활을 갖다 그렇게 오래 못했고, 흔한 이야기로 옛날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이른바 TK 영남 검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박상천 같이 호남 검사들은 들러리였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깊은데 정보에 접근을 못한다, 빨리 알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부총재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고 박 장관이 그 다음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약간 좀 느긋한 표정으로 황보,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강래를 통해서 DJ한테 그대로 알려주어라. 그 메모는 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이석희 씨, 청와대 당시 민정비서관인 배재욱 씨, 사정비서관이죠. 그 다음에 안기부의 임경묵, 제7국장인가 이 세 사람이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서상목, 경기고등학교 이석희와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서상목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선배인 이회창 이렇게 연결된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즉 안기부 파일 이용해서 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파일을 갖고 강삼재에게 한 보따리 거의 1m 가까운 그런 서류를 전해준 것이다. 두 번째, 검찰의 입장은 아직까지 검찰도 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못한 것 같다. 그 당시 검찰총장은 김태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만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던 중수부장 박순용 중수부장이나 서울지검장 안강민 지검장은 박철원 당시 의원과 사법고시 동기 동창입니다. 특히 박순용 중수부장은 박철원 의원의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죠. 그러니 다 대화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 검찰도 청와대 눈치 보고 있다. 셋째, 그럼 어떡하오리까? 간단하다. 맞불을 놓아라. 자,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대목에 주목하십시오. 맞불을 놓아라. 하나하나 맞불을 놓고 맞불을 놓아서 상대방하고 전선을 형성해야만이 살 길이 있다. 바로 이강래한테 전해주었고 이강래도 DJ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국정감사 기간 중이었죠. 그 당시 임복진 의원, 제 기억에는 아마 임복진 의원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당시 국회 아마 정보위였을 겁니다. 정보위에서 천용택, 임복진 두 사람 다 군 출신입니다만은 정보위에서 정보위든가 거기서 국방이든가 거기에서 당시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 그 기간 중에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이번 DJ 비자금 사건의 주역이 부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안기부 부장은 아는지 그 당시 이제 권영애 씨죠. 바로 우리 그 뒤에 권 부장 뒤에 앉아있는 임경묵 7국장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은 청와대 배재욱 비서관 그 다음에 국세청의 이석희 국세청 차장 이 세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맞불을 놓고 그 맞불을 놓는 순간 완전히 혼전이 벌어집니다. 그 혼전이 벌어지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터지고 난리 북새통이 벌어지니 결국 YS도 드디어는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중지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금낭상계는 이 정도 돼야 금낭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윤석열 총장, 앞서 이제 저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문제의식과 접근 방식이 거칠긴 하지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오로지 다른 대안 없이 윤석열만 믿고 줄줄줄 따라갔다 막판에 대선 몇 달 앞두고 꽝 터져갖고 자빠지는 순간 본인이야 그걸로 그냥 자빠지고 나 정치 안 할래 하고 울면서 집에 가면 그만이겠습니다만 믿거니 하고 따라갔던 그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른바 집단 멘붕 상태에 빠지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서 절절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무성 대표가 나는 배우 아니라 하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의 말을 믿겠습니다. 배우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또 장성철 씨 나도 배우 아니고 다만 그냥 우연히 윤석열 엑스파일을 갖다가 입수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봤습니다. 다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아주 절친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게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김무성, 장성철 또 이쪽 보수의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윤석열의 내공이랄까요? 윤석열의 뚝심이랄까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오로지 반기문 믿다가 닭 쫓던 개, 그 꼴 신세가 되었던 우리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목에 있어서만은 전 김무성 대표 본인은 안 했다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본인이 보면 이심전심으로 했던 했던 간에 그와 같이 어쨌든 윤석열,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윤석열 갖다가 보호하는 데만 그저 과잉 보호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투력을 기르고 내공을 기르고 만약에 정말 그래서 그것을 못 이길 정도 그런 인물이라면은 버릴 땐 버려야 되겠죠. 마치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그 사자 앞으로 백수의 왕자가 될 수 있는지 백수의 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쪽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본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6월 21일 오늘 하지를 정점으로 이제 낮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고 밤의 길이는 늘어납니다. 드디어 어둠의 세력들이 서서히 기승을 부릴 순간이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보다 우리가 독하게 강하게 마음 먹을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